안녕하십니까, 묵조개입니다. 우리는 지구과학 1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토양의 생성과 이용에 대해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이 뭐죠? 쉽게 말해서 흙이죠. 흙은 인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 자원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흙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또 집을 짓기 때문이죠. 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암석이 바람이나 물에 부서져서 흙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토양은 암석과 광물이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점토, 광물하고 생물에서 유래된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양은 암석이 풍화된 결과이면서도요, 다른 물질과 화학적, 기계적 풍화의 영향을 받았죠. 흙은 빗물을 저장해 수분을 머금고 있고 식물과 박테리아와 같은 유기물질이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생물체에서 나온 유기물은 수분과 반응해 산성물질이 돼서 화학적 풍화작용을 일으킵니다. 또 식물 뿌리와 동물이 만든 굴은 암석의 균열을 형성시켜서 물리적 풍화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죠. 생성 초기에는 원암의 영향을 받지만 나중에는 흙은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토양은 깊이에 따라서 풍화된 정도를 나누면요, 표토와 심토, 모질물로 구성이 됩니다. 토양의 맨 윗부분인 표토는 죽은 생물체가 분화된 유기물과 광물질 등이 혼합된 층이고요,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참호와 교통호를 판 곳을 보면 흙이 검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토양이 비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작은 동물, 미생물 등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물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표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토는 두께가 12에서 18cm 정도입니다. 그 다음 심토가 있는데요. 표토 밑에 심토가 있는데, 심토는 풍화가 진전되어 점토가 많은 층을 심토라고 합니다. 표층에서 쉽게 내려온 점토 광물하고 산화철이 많이 분포되어 있죠. 심토 밑에는 모질물이 있죠. 모질물은 기반암이 풍화나 부식에 의해서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면서요, 모함인 기반암에서 떨어져 나와 형성된 돌조각이나 흙으로 이루어진 토양을 말합니다. 자, 그럼 토양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데 땅은 필수적이죠. 흙이 있어야만 식물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물 위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 있기는 해도 대부분 땅 위에 서식하며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연못에 있는 식물도 그 연못 물 위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죠. 미생물 곤충은 흙 속에서 살고 있죠. 또 두더지 같은 동물도 땅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온실가스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방출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베리아 동토층이 지구온난화로 녹고 있다고, 그러면서 동토층에 갇혀있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흙은 이산화탄소 같은 지구온난화의 이제 주범인 온실가스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흙은 물과 재생 폐기물을 여과하기도 하는데요. 수돗물을 생산할 때 수돗물을 쓸 강물을 바로 사용하진 않죠. 그거 이제 정수하잖아요. 정수장에서 침전과 여과를 거치게 하는데 이때 점토, 모래와 같은 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로 폐기물을 여과할 때도 이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 즉 흙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매우 중요한 자원인데,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오염되고 황폐화하고 있다는 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땅을 개간해서 농지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농지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만큼 이제 벌목을 해야 되고 또 땅을 갈아엎어야 되니까 심각한 토양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침식된 토양은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양 보존을 생태계 보존뿐 아니라 국가 경제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죠. 토양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산림 복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는 게 시급할 것입니다. 기후 환경에 맞는 작물 제어와 정작 방법도 토양을 보존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화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오염된 흙을 아예 이제 제거해 버리고요. 깨끗한 흙으로 제거한 다음에 그곳을 깨끗한 흙으로 바꿔주는 객토나 토양 교환법도 이제 토양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토양 산성화란 말이 있는데요. 토양 산성화가 무엇냐면 말 그대로 땅이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특성이 이제 산성이 되는 거죠. 토양의 산성, 중성, 알칼리 성분을 나타내는 pH가 정상치보다 떨어져서 산성이 되는 것을 토양 산성화라고 합니다. 토양 산성화 원인은 먼저 화학 비료 사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식물 생장에 10여 가지 원소가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 질소, 인, 칼륨은 흙 속 양으로는 불충분해서 화학 비료로 보충해 줍니다. 이들 비료를 과다 사용하면 이들 비료 성분이 흙 속에 남아 있으면서 점차 산화되어 질산, 인산, 황산으로 변화하는 거죠. 토양에 잔존한 성분이 질산, 인산, 황산으로 산화하면서 이것이 곧 토양의 산성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도 토양 산성화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공기가 오염되고 되는 게 어떻게 토양 오염으로 이렇게 이어지느냐 하면은요. 매연이나 배기가스에 오염된 공기에는 황, 질소, 탄소 성분이 물과 만나서 산성 물질이 됩니다. 그럼 그 물질들이 산성비로 이제 땅에 내리게 되거든요. 그럼 땅에 내리게 되면은 땅 속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토양의 산성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토양 산성화 대책이 이제 필요하겠죠. 토양이 계속 산성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먼저 화학비료에 의한 토양 산성화 대책으로는요, 당연히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야 되겠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 어쩌란 말이냐 하면은 화학비료 대신에요, 자연적인 퇴비 사용으로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대기 오염에 따른 산성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 오염 물질을 또 줄여야 되겠죠. 매연을 내뿜지 않도록 공장 굴뚝에 탈황 장치와 같은 여과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요. 자동차도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이제 자동차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시설을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흙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흙은 아니죠. 우크라이나 평지의 흙은 검정빛을 띠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흙은 황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토양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죠. 기후, 또 그다음에 지형, 시간, 생물 등이 토양 생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토양 생성 인자는 토양 생성 과정에서 서로 연관된 작용을 하며 특징이 서로 다른 토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토양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인자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후를 들 수 있습니다. 기후는 토양 생성 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든요. 특히 강우량, 온도는 토양 중의 유기물, 토양 수분 함량 및 점토 광물 생성과 암석 풍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양 생성에 관여하는 인자 가운데 모재가 있는데요. 모재가 뭐냐 하면은 표토나 심토에 형성된 곳으로 생각되는 원물질을 말합니다. 다소 풍화작용을 받을 광물이나 유기물질을 뜻하기도 하죠. 모재는 토양 생성 인자 중 토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기후는 토양 생성 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요. 모재는 토양 특성에 미치는 작용이 가장 크다는 거,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후와 모재의 이 차이점을, 기후와 모재가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점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재 특성 및 풍화 환경에 대한 저항 정도 등에 따라서 토양 특성이 또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토양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토양을 이루는 모재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또 생물도 토양 생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유기물 함량과 종류,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포가 이제 토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토양 구조 및 공급 특성이 변화를 일으키고요. 층위간 흙을 혼합해서 토양 층위간 특성을 균일하게 하는 작용과 그다음에 암석, 풍화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토양 발달을 가속화하는 요소인데요. 어떤 것이든 숙성되거나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토양도 지역에 따라서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토양의 생성 연대는 토양의 생성 발달해온 기간을 말하고요. 토양 생성 연대 측정은 지질 연대 측정법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토양의 생성과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토양이 자원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귀중한 토양이 인간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또 심지어 유실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토양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도 함께 간단하게 짚어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흙에 이어서 대기와 물이 자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